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 창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등을 언급하면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인데요.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도 혐의에 포함이 됐는지 창원지검 현장에 나가 있는 강보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명 씨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창원지검은 오늘 오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 월급에서 9천여만 원을 받았고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2명에게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 측이 공천에 도움을 줄 걸로 보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두 사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관련한 의혹들도 이 명태균 씨 영장 혐의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빠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명 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과 구속영장 심사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법원 영장 심사에서 충분히 무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명 씨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의혹들도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이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도 동시에 청구를 했네요. 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 거래가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매개로 김 전 의원은 9천만 원을 주고 명 씨는 이 돈을 받았다는 거죠.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월급 절반가량을 명 씨에게 전달한 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라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말한 그 돈 말고도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이들 예비후보자들 각각 고령군수 선거와 대구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명 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예비후보 모두 돈을 건네고도 공천을 받진 못했는데요.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또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들도 있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그것도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한 이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명 씨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건데요. 오늘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돈을 받지 않고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밖에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수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보면 명태균 씨 인터뷰 보면 본인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뭔가 대비에 들어갔겠네요. 네, 명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전망인데요.
핵심은 명 씨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판사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수 있을지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전후로 썼던 명 씨 휴대전화 세대에 대해 버린 게 아니다라는 입증할 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줬던 돈이고 예비 후보자와의 돈 거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주변 분위기는? 네, 법조계에서 명 씨의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현재로선 명 씨의 도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명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다거나 다 불지르러 간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을 영장 담당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아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1심 선고가 있는 주지요. 야권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기자회견, 결의대회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검찰 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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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국회로 총출동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436명의 교수들도 국회에서 이 대표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탄원서는 내일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날에 맞춰 법원 앞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항의가 아니라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선고까지 만반의 준비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다음 날인 16일 토요일 야 5당 연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인 오늘 15일 법원 주변에는 최대 6,000명이 몰려들어 집회를 열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 대표 1심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흘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선고 당일 선고를 마친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에 법원 보안관리대가 투입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벌어질 수 있는 재판부에 대한 위해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이날 법원은 활용 가능한 방호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경찰과도 법원 안팎 경비 강화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1심 선고일 법원 주변에는 이미 최대 6,0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지지 집회는 서초역 부근에 5,000명이 모일 걸로 보이는데 반포대로 2개 차로를 점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에선 이 대표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도로 양쪽으로 1,000여 명이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법원과 경찰은 법원 밖에 있던 집회 참여 인원들이 이 대표가 서는 법원 포토라인 부근까지 몰려들 가능성에도 대비해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재판 시간 동안 이 대표 동선 주변 차량 통행을 막거나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아닌 유튜버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과 경찰은 내일 오후 경비 강화책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여당도 이 주제 앞에선 갈등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추경호 투톱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최근 갈등을 빚어온 당내 투톱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는 한마음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당 관계자는 재판이 생중계되면 유무죄를 떠나 이 대표 범죄 혐의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전달될 수 있다며 압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무죄를 외치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친윤 친한 계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이성이 굳어버린 집단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검찰 예산은 500억을 삭감하고 법원 예산은 240억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거래 시도다. 진종호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내일 이재명 대표 1심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여야 모두 아주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정치권은 시끌벅적했습니다. 14일, 그러니까 목요일에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 씨 첫 1심이죠. 그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핵심은 또 바로 다음 날이죠.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날 야권의 장외투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야 대표 1심 선고의 시작, 막에 오르다 보니 여야 모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야당은 대표 운명이 걸린 선거다 보니까 결사항전 분위기네요. 네, 그야말로 총동원 태세입니다. 오늘 국회 모습을 보시면요. 기자회견장에서는 교수들이, 국회 앞 계단에서는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이 이 대표 무죄를 외쳤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분주했는데요. 강성 친명 조직이 주도하고 이 대표 팬카페들이 퍼날라서 이 대표 무죄 탄원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내면서 압박하는 거죠. 의원들은 릴레이로 무죄 플랜카드를 들고 있고요. 무죄 주장하는 논리 자세히 보면 법리보다는 유력 대선 주자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이 직접 그 여론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본인이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기억한 대로 말해달라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고요. 지난달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하는 글만 4개를 올렸는데요. 15일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왜 위증교사만 해명하는지 민주당에 물어보니까요. 선거법에 비해 위증교사를 해명할 시간이 부족했다. 지도부 회의에서 직접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이제 여론전 얘기인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지금 오늘 했어요. 그건 왜입니까? 네, 긴박한 이번 주 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전날 처리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의 이탈표 나오게끔 최대한 여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특검법 수정에 나선 겁니다. 오늘 특검 대상 수를 확 줄이고 제3자 추천도 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더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여권 흔들겠다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도 오늘 완전히 똘똘 뭉쳤어요. 네, 공동의 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난 주말부터 다른 메시지로 분산하지 말고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압박에 초점 맞추라는 지침을 내렸다는데요. 오늘 회의나 언론 인터뷰 보면
한동훈 대표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친윤, 친한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입니다. 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도 시작했고요.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수정안은 바로 거절 모드입니다. 여권 분열시키려는 전략에 속지 않겠다. 일찌감치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재판 생중계에 화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무죄라고 생각하면 생중계하자고 해야지 민주당이 유죄로 이미 생각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끄떡없습니다. 유죄든 무죄든 판사 앞에 쭈그리고 앉아 판결받는 모습은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1심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이런 대결이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법원 판결도 전에 여야가 각자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벌금 100만 원은 부담스러우니 벌금 80만 원형,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까지도 보고요. 민주당은 무죄 확신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판결에 따라 16일 잡아놓은 범야 장외 집회 더 극렬해질 수 있다 엄포 놓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화력 모두 끌어모아 맞붙는 격렬한 한 주가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는 첫날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당정이 함께 다시 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후반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의료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의정 화이팅!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공을 한동훈 대표에게 돌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써주신 한동훈 대표님과 여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오후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정리하는 당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화이팅! 당정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여당과 힘을 합쳐 어려운 입법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실을 맺은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습니다. 후반전 동안 저희가 그걸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내자는 다짐을 여기서. 제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 첫 메시지로 하나된 당정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에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합심해서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 회견 이후 당정 복원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도 대통령이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도 약속했고 마침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겹치면서 당정 해빙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아니 대통령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핑크빛입니까? 네, 두 사람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이 달라진 분위기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 심기 일전에서 다시 뛰자고 강조했고 한동훈 대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따뜻한 평가를 보냈습니다. 정부가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벌써 많이 남겼다고요. 지난 1월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양측 해빙기를 맞이했달까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궁금한데요.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걸까요? 네, 그 기점이 지난 7일 진행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5대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고 영부인의 순방 불참, 또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공공기관장 철회라는 구체적인 행동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손을 내밀자 한 대표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 후 어떤 평가도 하지 마라, 대통령의 실천만 강조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라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요구사항을 꽤나 받아들였다는 것에도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서로 소통도 늘어나는 것 같고 이심전심 속에 형성된 해빙기 무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빙기 무드는
계속 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20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온 개인적 관계 속에서 깊어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대표가 올해 1월 당 비대위원장일 때부터 이어진 지금까지의 10개월은 빙하기였죠. 그 가장 중심, 핵심 이슈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면서 정리를 요구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배신감, 그리고 한 대표의 반발, 이렇게 서로가 감정적으로 상황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네, 갈등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이 회견 이후에 어느 정도 한 대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 여사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마침 이번 주부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김 여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꼴입니다. 서로 같은 곳을 향할 수가 있게 된 거죠. 10개월간 갈등을 겪으면서 사적 감정을 묻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라는 일종의 드라이한 관계만 남은 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한 관계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죠. 이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 중심에 지지율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22.3%였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역대 최저인데요. 지지율 반전 없이는 후반기 국정 동력이 상실되죠.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한동훈 대표와의 화합도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무너지면 보수 진영 자체가 차기를 도모할 동력 자체를 상실하고 이는 본인에게도 좋은 그림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는 거다. 그럼 이런 해빙기 모드는 계속 가는 겁니까? 네, 확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알 수 없다라는 대답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이 둘의 관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구도로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보수 결집으로 뭉쳤지만 결국은 미래를 도전해야 할 사람은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차별화인 거죠. 오늘 한 대표 말 중에 의미심장했던 말이 있는데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변화와 쇄신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정권 재창출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본인의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관건은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지 또 한다면 언제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투숙객 3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다혜 씨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인데요.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 경찰은 이달 초 다혜 씨를 정식 입건해 혐의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다혜 씨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투숙객 최소 3팀을 전화 등으로 조사했는데 실제 투숙했었다는 진술과 투숙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혜 씨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투숙객들이 채널A에 잇따라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군가 방문 이유를 물으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다혜 씨와의 소환 조사 일정도 본격적으로 조율할 계획입니다. 다혜 씨는 제주시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데 제주자치경찰단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또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선거 기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겠다 공언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서 확전하지 말라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전화 통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서 논란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대선이 끝난 이틀 뒤인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포스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통화를 했다며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가 유럽에 상당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푸틴과의 후속 대화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타스 통신은 크렘린 궁을 인용해 푸틴과 트럼프와의 통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보도는 허구라며 유명한 미국 매체들의 정보 질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트럼프의 장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을 때라고 적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서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얼굴 앞에 달러 지폐가 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영상으로 제목엔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38일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공식화되는 다음 달 17일까지 남은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를 조롱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 젤렌스키를 세일즈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Zelensky is maybe the greatest salesman of any politician that's ever lived. Every time he comes to our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트럼프의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는 전쟁을 주장하는 네오콘이나 메파 인사들을 차기 행정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측이 세계의 경찰보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과 이민을 책임질 국경차르에 초강경파를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억만장자들로 꾸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NS로 내각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톰 호먼 전 이민 및 관세 집행국장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다며 국경 차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이 없다며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은 트럼프 일기 때 미등록 이주자 강제 추방과 피난처 도시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There's this falsehood that's being pushed out there that sanctuary cities protect immigrant communities. No, they put immigrant communities at risk of more arrests because they're forcing their hand to go into neighborhoods. 특히 부모와 미성년 자녀 격리 수용으로 인권 침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se people have nothing. They come to the border with nothing, and you throw children in cages. You're a parent. You're a parent of young children. 톰 호먼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유력한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불법 체류자 추방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도 억만장자 부자 내각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개인 자산 4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미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 WWE 공동 설립자 린다 맥마흔은 상무장관, 투자은행 CEO 하워드 러트닉은 재무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통신 내용이라며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자, 물개 같은 북한말이 또렷이 들리는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사자, 나 물개, 수신, 사자들, 나 물개, 수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이틀 전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통신 내용 일부입니다. 사자와 물개, 수신 등 적군이 알아듣지 못하게 암구어로 쓰이는 듯한 북한말이 비교적 또렷하게 들립니다.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우크라이나군은 통신 내용에 대해 북한군 병사가 동료 수리공을 호명한 뒤 즉각 복귀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의 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대규모로 진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며 며칠 내로 쿠르스크 공격을 감행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5만 명 병력은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병력을 빼지 않고 추가로 모집한 인원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동안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서 드론 145대가 날아왔다고 발표했고 러시아군도 각지에서 날아온 8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 총리로 다시 지명됐습니다. 중의원 선거 참패로 의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총리 지명 선거가 다시 열린 건데요. 총리로 재선출은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일본 총리 관저 앞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특파원, 재선출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오늘 열린 특별국회에서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됐습니다. 지난달 1일 102대 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 열흘 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決選投票の結果、石破茂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내각 책임제인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이시바 총리는 1차 투표에서 중의원 과반수인 233명에 미치지 못한 221표를 얻었고 결선 투표까지 가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이기고 최종 선출된 겁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이렇게 힘든 승부를 펼치게 된 건 2주 전 치러진 중의원 선거의 참패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일 정식 부임했는데 이후 국민들의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합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참패를 해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만 야당 중엔 주요 공약에서 자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유신회나 국민민주당도 있어 야당 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차 내각 대부분을 유임시켜 2차 내각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범하자마자 거대 야당, 지지율 저하 등 위기에 놓인 만큼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중 검찰은 4명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서 체포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집회 신고구역이 아닌 차도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일부는 방패를 든 경찰관과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집행부가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노총 집회 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에서 강경 진압이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과하시라고요. 묵과할 수 없는 그 불법 행위로 변질이 돼서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민노총 집행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처음 본 남성을 차 안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살해 후 피해자 지갑에서 12만 원을 훔쳤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또 구매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주차장 주변을 서성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한참 지켜보던 남성은 갑자기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10여 분 뒤 차량의 시동이 켜지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40대 남성은 주차 차량 안에서 남성 운전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량을 몰고 2.4km 거리 떨어진 야산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어 인근 아파트 야산으로 이동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40대 남성은 차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자신의 머리카락 등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차량이 불타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진화했고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강도 목적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제 대상을 선택한 거죠. 생활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좋은 차로 데려가니까. 남성은 피해 운전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쳤고 이 돈으로 가장 먼저 로또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은 5만 7천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승객, 비산문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승무원들이 다행히 빠르게 진압했는데요. 이 승객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항공기 비상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남성이 비상문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여성 승무원이 급하게 제지합니다. 남성이 계속 난동을 부리자 남성 승무원과 승객이 제압합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외국인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비상구 앞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으려 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남성을 제압 포박하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공항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인지 뭔지 기억이 없대요. 술 마시거나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기억 자체가 없다고 부인을 해요. 경찰은 소변 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기내에선 마약에 취한 10대가 난동을 부렸고 운항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20대 남성이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많은 이 휴대폰들 보이시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뻔한 대포폰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3,400여 대가 넘어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에 들어가니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개봉도 하지 않은 새 휴대전화도 여러 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중국으로 유통하는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경찰이 덮친 겁니다. 여기는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핸드폰을 중국으로 넘기는 장소예요. 여기가 전기통신사업기관으로 통신업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들려요. 일당은 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주택가에 거점을 마련해두고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대포폰을 옮겼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5, 6대씩 가지고 간 휴대전화가 3,4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건너간 휴대전화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번호 변작기를 사용해서 010 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면
휴대폰을 해외로 반출하여 로밍 서비스를 통해 010 번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현재까지 개통번호가 확인된 50여 대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과 밀반출에 관여한 일당 144명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1억 4천만 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상자산 투자 상담센터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지인이 미국인인데 트럼프 당선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한 5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1,400만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달러 기준 8만 달러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본인이 공약으로 어떤 정책들을 많이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이라는 관점은 계속 갖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자세를 줄곧 유지해왔던 만큼 취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원화로 1억 4천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 전문가 톰 리는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워온 도지코인은 최근 일주일 92% 폭등했습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며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뜻이죠.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보다 평균 6억 원 가까이 비쌌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준공한 지 4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올 8월 13억 원에 팔렸는데요. 같은 기간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평수의 이 구축 아파트는 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로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신축과 구축의 시세 차이가 4억 원 넘게 난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어진 지 5년이 안 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8억 5천만 원, 1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보다 6억 원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신축이 구축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 내 편리한 시설 인프라가 월등히 좋다는 점에서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신축으로 몰린 겁니다. 기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조경도 잘 돼 있잖아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사비만 보시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한 100% 올랐어요. 그게 이제 원가 개념이니까 원활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구축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차익을 노리는 몬테크 유인이 사라진 셈입니다.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되고 공급은 감소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서울에만 100곳 넘는 맨발 산책로입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며 지자체마다 만들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는 건데 주민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겠어요. 주민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민가가 가까우니까 그렇잖아도 시끄러워요. 야간 산행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랜턴 같은 거 밝히시고. 산책로와 주택가가 붙어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소음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주민들 민원에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그 너머로 빌라 창문이 훤히 보입니다. 서울 시내 맨발 산책로는 7월 기준 102곳입니다.
이 중 86곳이 지난해와 올해 생겨났습니다. 맨발 산책로의 30%는 황톳길로 평일 오후에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오고 싶어요.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많이 오세요. 하지만 부드럽고 습한 황토의 특성상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장마철에는 취약합니다. 서울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끄럼 사고 등 안전 우려가 있어 황톳길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맨발 산책로, 안전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누르면 흡연 금지 안내가 나오는 금연배 들어보셨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세금 들여 설치해왔는데 지금은 있으나 마나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금연구역이란 안내방송이 나오는 금연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농산물 시장입니다. 4년 전 금연배를 설치했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연배? 이거 뭐 같은데? 담배를 피면 이거 누른다는 얘기? 금연배는 없어요, 벌써도. 발견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금연벨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박스 뒤에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누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찾는다 해도 고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빛은 들어오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서울에 설치된 150개 금연벨 가운데 30개를 무작위로 찾아 점검해보니 절반 정도가 고장입니다. 금연벨이 주는 경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벨을 눌러봤습니다.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흡연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못 들었어요. 모르고 한 거지, 그거. 벨을 누른 사람이 더 민망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금연벨을 인식을 못하는 느낌? 네, 저 여러 번 눌렀거든요. 먼 곳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 작동 중인 금연벨인데요. 저쪽에는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인 지자체조차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약간 이제 효능은 더 확대할 생각은 없거든요. 2012년 첫 설치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수천 개가 설치됐는데 효과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달기만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지자체들은 무용지물처럼 사용되고 피 같은 우리 세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멕시코의 술집에 괴한들이 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10명이 숨졌는데요. 박수혜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섭니다. 동시에 차량 문이 열리고 총기를 든 괴한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점 안에는 무차별 총격이 가해지고 시민들은 다급히 몸을 숨깁니다. 급히 뛰어나온 이들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괴한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차량에 오르기 직전까지 주점 안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멕시코 중부 케테라로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케테라로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Al lugar arribaron los cuerpos de emergencia que corroboraron que cuando menos llegaron 4 personas armadas con armas largas a bordo de una camioneta misma que fue identificada y se obtuvieron los números de placas. 당국은 차량의 번호판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4명 가운데 1명을 구금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은 폭력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10월 취임일의 살인 사건은 2,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쇼핑몰 2층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후진하다 안전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천장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입구를 오가던 손님들 위로 철골과 유리 파편들이 쏟아집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쇼핑몰에서는 현지 시간 오늘 차량이 갑자기 추락해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한강에서 끓여 먹는 즉석라면, 이른바 한강라면이 대표 K푸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강라면 체험 행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조아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앞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국 라면, 그중에서도 한강라면입니다. 한강에서 일회용 그릇에 즉석으로 해먹는 라면을 일컫는데 한국 드라마 등에 소개되면서 대표 K푸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 한강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무료 체험 행사가 뉴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한강의 낮과 밤 풍경이 행사장 안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자 참가자들은 마치 한강에 여행 온 듯 면을 호호 불어가며 라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They came yesterday and they weren't able to get in. It was a lot of people, so they missed out. But I'm glad that I was able to come and I'm having a good time. The food is good. 그중 행사장을 가장 먼저 찾은 손님은 플로리다에서 온 엘리사 씨.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강 라면을 실제로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까지 1,800km를 날아온 겁니다. Unique and it was nice that it was interactive. 한강 편의점에서 먹는 것처럼 즉석 조리기도 비치돼 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K-팝 음악까지 듣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 여행이 하고 싶어집니다. I feel like I'm in Korea. I need to go to Korea. Yeah, I would love to go. Yeah, for the food, for the culture, for the K-pop. 주최 측은 사흘 동안 2,000명 이상이 방문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자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약하게, 그게 강강약약이잖아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요, 강강약약을 강약, 약강으로 받아쳤습니다. 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동훈 대표가 강하다고요. 우리의 지향점 강강약약에 가깝습니다. 나름 그런 인생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입니다.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 세울 때는 그렇게 응원을 하더니 돌변했군요. 네, 한 대표가 대통령 담화 이후 이 용산과 확전을 자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때리자 이 민주당 한 대표 때리기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특검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명색이 여당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뒤에 숨어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부하입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히틀러의 게벨스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한 대표를 응원하면서 당정 간 틈 벌리기 해왔는데 틈 안 벌어지자 전략 바꾼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범죄 도시와 백골단, 무시무시한 단어들인데요. 네, 지난 주말 민노총과 경찰의 충돌을 바라보는 이 여야 대표의 시각 정반대였습니다. 한 대표는 민노총을, 이 대표는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무력 시위 계속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몇 년간은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부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정치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합니까? 80년대 폭력경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역사 속에서나 듣던 백골단까지 나왔어요.
네, 이 1980, 90년대 경찰의 시위 진압 분해가 바로 백골단이죠. 주로 흰색 헬멧과 청재키 차림으로 시위를 진압했는데 폭력 진압을 조장했다는 비판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서 국회의원도 다쳤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SNS에 경찰에 의해 바닥에 깔렸고 들려 나왔다면서 올린 영상인데요.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시민이 지나갈 통로를 개척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영상도 봤지만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진 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이격 조치했는데 한 의원이 다시 접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폭력 집회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열차가 오늘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야당은 빠지고요. 여, 의정 세 주체가 열차에 올랐습니다. 첫 만남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앙금이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계에서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야당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에 공문 한 장 띡 보낸 게 다예요. 안 오길 바란 거 아니까. 자, 뭐 완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났는데 서로를 향해서 할 말들은 다 한 것 같군요. 네, 내심 섭섭한 마음 다 표현한 거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로 서운한 마음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묵혀둔 감정 다 털어놨다고요. 첫 시작은 삐그덕댔지만 국민 생명과 맞닿아 있는 의료 문제인 만큼 여야 의정 열차 끝까지 궤도 이탈 없이 무사 운행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요랑야랑이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늦더위로 단풍 시기가 늦었습니다. 한라산 단풍 역시 작년보다 19일 지각했는데요. 여전히 포근한 날씨 속에 이제야 울긋불긋 물드는 모습입니다. 단풍 시기 늦춘 고온 현상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5도 높겠고요. 최고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평년 대비 6도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좁아집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에 유의하겠습니다. 내일 대전과 안동은 9도에서 시작돼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나겠고 진주는 8도에서 시작 21도까지 올라서 13도의 매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에도 큰 추위 없겠지만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관리해야 하고요. 전국에 비가 내려서 우산도 챙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당사자인 전공의 야당은 빠진 채 일단 출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면서 연말 이전엔 성과를 내보겠다는데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러나 보면 목표에는 이견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살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모두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할 때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